자, 이제 장동혁 대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개 언론사 여론조사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조국 정청래 대표를 꺾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16명 대상 조사입니다. 장 대표 18.3%, 김민석 14.3%, 조국 12.4%, 정청래 8.9%, 한동훈 8.2%, 오세훈 6.3%, 김문수 5.5%, 이준석 4.9% 순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이제 보수 주자 중에 대체 불가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어게인 세력 지지를 놓고 초강성 이미지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당대표 된 이후에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치적 스탠스가 변했나?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주도하면서 강경 대투쟁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한 또 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최근 당무 감사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단계의혹 진상규명으로 한동훈 축출이 시작됐다. 이런 또 반대 진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한동훈 대표를 지금 대권 경쟁자로 보고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다른 맥주 같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다른 맥주요? 예. 막 잔에 따라져 있기 때문에 막다른. 지금은 이제 지지율에 거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제1야당 대표 프리미엄도 있고 옛날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는 32주 연속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한 적이 있었고 황교안 대표도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는 야권 중에서 차기 대권 1위였습니다. 계속 이낙연 대표가 그때 1위를 다퉜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1야당 대표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고 대표를 놓고 야인이 된 언론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8.2%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만 이제 경쟁자를 배제하면은 본인이 말 그대로 대체 불가한 주자를 넘어서 이제 유일한 주자가 되는 것이고, 예, 그 실제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번 전당대회 나올 때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출마했으면 한 대표하고 맞대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나온다니 안타깝다. 이미 본인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라이벌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그런 행동은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대권 경쟁자로서 뭐 당에서 주어진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 당원들과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한 뭐 응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너무 먼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자기 증명을 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도층을 포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사실상 컨벤션 효과는 전무하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당 지지율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소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는 상당히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좀 절연하고 그리고 중도 쪽으로 나아가려고 스탠스를 잡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거라도 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지율이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검토 속에서 다시 장외 집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30분간 또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교감. 그리고 상당히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 친밀감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뭘 제안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뭐 사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제안까지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친밀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외 집회하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장동혁의 진심인 거냐.
진정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출마한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초반에는 이렇게 뭐 옛날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걸 즐길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나면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밖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는데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최기님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강성 지지층 덕분에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회전만 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는 좀 좌회전 좀 해요. 그러니까 우회전스러운 인물들만 옆에 둘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나 이런 좀 유연한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걸 보면 우회전과 좌회전을 같이 겸용하는 운전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초보 운전이지만 그래서 초보 운전이라서 사실 당에서는 피로감도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 그 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 이 와중에 장애 집회는 왜 해? 너 또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장 대표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에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일단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입지는 확실히 다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야당 대표는 조기에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조기에 당대표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럼으로써 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성공했는데 그러나 대여투쟁 국면에 있어서 지금 초보라서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라든가 지금 장애 집회를 동시에 하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 뭐 현실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지? 이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당에 대한 장악력은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유리한 것은 충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부분 그 대구 경북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처럼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인 영남이 아닌 다른 주자를 내서 거기에서 확장성을 좀 넓혀보자는 그런 전략이 통한다면 장동혁이 실제로 롱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판사를 하면서도 국회 파견을 한 2년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 야망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웅변학원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바로 단상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웅변학원도 다녔고 뭐 국회 파견도 판사가 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야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대권 주자로서 조기에 좀 등판을 한다면 생각보다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한동훈 계보였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계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황당한 일의 연속이죠. 수석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본인도 이제 지도부가 무너져서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본인이랑 같이 수석 최고위원 했던 분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고, 그 윤어게인 세력. 아마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보선이 펼쳐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동훈 대표가 뒷목 잡을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재보선으로 원내에 진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공천권은 장 대표가 갖고 있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뒷목 잡기엔 이르다. 정말 뒷목 잡을 상황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한동훈 축출설이 이제 약간 그 설로 이제 떠돌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정말 그걸 바랄까요? 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뭐 축출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무 근데 뒤에서는 원할까요? 뒤에서?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른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인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정치권 생리라는 게 늘 경쟁자를 뭐 제거한다라는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 정치적 어려움을 안기는